안녕하십니까. 혼란의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새해 연두 기자회견이란 것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라면 국정청사진을 밝히고 여러 가지 현 정부와의 어떤 조화, 화합, 그리고 협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는 덕담을 하고, 자, 이런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은 방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방탄을 위해서 본인 지금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처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 가령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에게 그것이 딱 적용이 되니 말을 바꾸고 또 부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인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셀프 보호막을 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천 지역구에 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인천 지역구 지지층들에게 마치 장애 집회, 장애 투쟁을 독려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오늘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은 장애 투쟁을 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개헌이라는 것이 원래 블랙홀, 역대 정부에서 다 블랙홀이 된다고 해서 만지기를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각계의 욕구가 다 한 곳으로 결집이 되면서 모든 국정 현안을 다 빨아들여 버리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개헌 정국이 시작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지금 시도를 하는 거죠. 개헌 정국이 시작이 되면은 국정 현안이 다 빨려 들어가고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것도 좀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제1야당 대표로서 개헌을 주도하는데 개헌을 주도하는 나를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 속셈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방탄 개헌,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대표가 되고 이런 방탄 조끼를 입은 데 이어서 지금 방탄 개헌까지 꺼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민이 얼핏 들으면 혹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도 마구 던졌습니다. 책임 없이 마구 던졌습니다. 개헌,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이렇게 투척을 했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자, 과반이, 당선자가 과반이 안 되면, 1위가 과반이 안 되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자는 거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도 했고, 내년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 때 당장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 자, 1년 남은 기간에 다 준비 다 끝마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 남짓 만에 개헌의 틀을 짜겠다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죠. 이 엄청난 대사, 큰일인 개헌을 가지고 지금 시선 돌리기,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이 올해 3월을 목표로 한 2달 남았는데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을 하겠다. 얼마나 지금 졸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내년까지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다 이런 이야기들, 감사원 국회 이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국민들이 혹할 만한 거, 그거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다 던지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이슈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슈에서 좀 흐려지고, 뒤로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몽땅 다 꺼내서 던지는 거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만들자.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를 다 참여시키자. 이미 이런 기구가 다 있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그러니까 현재 경제가 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 부담, 부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30조를 투입을 해야 된다. 30조. 자, 그 돈이
이 곡간을 비운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다 곡간 다 비워놨죠. 근데 30조를 또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는 건지 투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구속 초일기에 있는 사람이 당장 주내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구치소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하자. 윤석열 대통령 나하고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국정 기조를 전환을 하자. 내각 대폭 쇄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개헌, 심지어 뭐 대선 그 개헌 국민투표 실시, 뭐 여러 가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막 이런 이야기를 다 꺼냈는데 모두 발언해서 꺼냈습니다. 모두 발언. 그런데 진작 질의응답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 질문은 이거 관심 없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실현 안 될 거 다 이 연기 풀이기 위해서 연기 피우기 위해서 다 하는 것을 기자들이 다 알죠. 그렇죠. 개헌 이런 문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 앞에 쫙 이야기한 이런 거, 청사진, 장밋빛 청사진,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장 구속영장이 떨어질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졌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집중이 됐습니다. 질의응답은. 그런데 여기서 또 이재명,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전인수격인 그런 말들을 또 쏟아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라고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가급적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 말고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 검찰 리스크. 검찰 때문에 자기가 리스크,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10개가 가까이 되는 이 혐의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말인지, 뭐 아들 문제, 뭐 성매매 의혹, 상습 도박, 부인 문제, 그 법인카드 유용, 이거 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그게 돼야지 이재명의 말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뿐이 아니죠. 검찰 리스크라고 했는데 정확히 하려면 사법 리스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검찰뿐이 아니고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것을 몽땅 다 발부를 했죠. 법원이. 그래서 김용, 정진상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있는 겁니다. 심지어 김용 같은 경우는 구속 적부심까지 열었습니다. 단독부 판사를 못 믿겠다 해서 합의부에서 하자고. 근데 거기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검찰 리스크 플러스 법원 리스크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주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때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공약이었죠.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이 사법 리스크에 몰리니까 국회의원에 억지로 출마를 해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재명 다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불체포 특권은 그때는 내가 포기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치하는 상황임을 고려해달라.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수사를 하니 이거 방탄 있어야 된다. 불체포 특권 나에게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지금 사법 당국이 강도 행각,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하는 것을 강도 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불체포 특권 좀 있어야 되겠어. 이 억지죠. 억지 개변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표정도 변하지 않고 미소를 띤 얼굴로 그렇게 대답을 했죠.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에는 왜 불참했느냐. 여기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신년 인사에 불참한 이유가 뭐 팩스로 초청장을 보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형식을 문제 삼아서 안 간 거 아니다. 그냥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그런데 안 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더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부족함이 많아서 그것을 지적하느라고 내가 안 갔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시한 중대선거구 이것도 그 전에는 다 필요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 생각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안은. 자, 검찰 수환이 또 오면 어떡할 것이냐. 검찰 수환이 또 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검찰 수환 이것은 뭐 스타트를 끊은 것이죠. 계속 검찰에 소환될 텐데 뭐 대장동, 백현동,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그때마다 그저께처럼 국회의원들 한 4, 50명 쫙 병풍 치고 지지자들 막 환호받고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뭐 정치 연설하고 그러고 들어갈 거냐. 그리고 아니면 아예 안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자, 본인도 모르는 거죠. 본인도. 지금 여기 당장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은, 구속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포트라인에 설 일이 없죠. 그냥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로 가서 호승차 타고 가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죠. 이거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이 개변을 하나 또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김건희 여사로 맞불을 놓죠.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막 맞불을 놓고 본인이 선거법으로 기소되니까 김건희 특검 맞불을 놓고 지금 이 시사 그 방송에서 민주당 쪽 패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게 없으니까 말을 돌려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 그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거는 수사 안 하느냐. 이 서로 격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 김건희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던 거죠. 자, 그걸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히 또 어쨌든 언어의 유희 같은데 김건희 여사로 내 사건과 맞불을 놓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맞지 부당하지 그게 서로 이렇게 맞세울 것이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부당하다고 말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의 사건은 검찰이 억지로 만든 사건이고 김건희 관련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맞불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이런 식의 이 말로 교묘히 지금 기자회견을 다 채우고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김용, 정진상 핵심 척근이 구속됐는데 유감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법원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는 식으로 또 동문서답을 하는 자 그런 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언어야 국민 께서 판단하시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지만 자 개헌 방탄 개헌 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과연 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개헌 논의를 밀어붙일 것인가. 일단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고 하나는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발의할 수가 있는데 국회 발의 그 재적이용 과반수면은 발의가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300석 중에서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충분하죠. 개헌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를 하면은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고 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에 들어가면은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이 그 115석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것은 또 기명 투표입니다. 자, 이 상황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그 30일 이내에 해서 과반수가 되면은 개헌이 확정이 되는 그런 그 절차가 있는데, 자, 민주당이 이것을 개헌안 발의를 막 하고 지금 3월 달까지 개헌안을 만들어내서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방탄 개헌을 추진을 할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단일 대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 안에서도 심지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손절론이 막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이 지금 개헌을 기치로, 방탄 그 개헌을 기초로 내걸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추진을 할 가능성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동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뭐 철음에 7인에 이런 데서 막 하겠지만은 169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개헌이 논의가 탄력이 붙을지 말지인데 그런 상황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의 그 마지막 몸부림을 위한 방탄 개헌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방탄 개헌을 하니 그 최순실 게이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 2016년 그 10월에 그때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그 정권에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빠졌죠.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6년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꺼냅니다. 개헌을 꺼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개헌을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겠다.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만들어달라. 자, 거의 뭐 저기 이재명처럼 국회도 개헌 특위를 만들어달라. 임기 내 개헌 완수. 이재명은 내년 총선 때 개헌 투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그 개헌론이 블랙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위기 탈출의 방법으로 이 개헌을 던졌다는 걸 여론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서 조기 레임덕에 빠진 상황에서 개헌론을 꺼내니 이 여론이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죠. 블랙홀도 되지 않고 그대로 절차는 진행이 돼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 방탄 개헌을 하도록 던졌지만 이것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수순대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진행되고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